너 누구야? 어둑한 저녁, 최자영의 집안. 창밖에서는 부드럽게 빗방울이 떨어지지만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홀로 앉아 사진첩을 넘기던 최자영은 문득 현관문 쪽에서 미세한 인기척을 느낍니다. 누구세요? 답은 없고 대신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모자를 눌러쓴 두 명의 남자가 들이닥칩니다. 순식간에 입과 눈을 가리고 그녀를 끌어내려는 그들. 최자영은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재갈이 물려 목소리조차 막혀버립니다. 그녀의 눈 위에 차갑게 씌워진 것은 다름 아닌 검은 안대. 순간 화면은 암전되고 시청자들 역시 숨을 멈춘 채 오직 끌려가는 발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곧 납치범의 실체가 드러나죠. 차량 안에서 얼굴을 드러낸 범인 바로 강세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뇌피셜이 시작됩니다. 사실 도민주는 이전부터 강세리의 수상한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는 강세리가 최자영을 바라보는 섬뜩한 눈빛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사라지면 나한테 기회가 올지도 모르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세리의 모습에 섬뜩함을 느낀 도민준. 그는 직감했습니다. 강세리가 분명 최자영을 해칠 거다. 그래서 은밀하게 강세리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두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지만 사실 그는 이미 세리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적은 결국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강세리는 납치한 최자영을 창고 같은 곳에 가둡니다. 어둡고 습한 공간, 냉기 어린 바닥. 손과 발은 묶여 있었고 눈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다시 내 거야. 세리는 최자영에게 차갑게 속삭이며 잔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창고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곧 경찰차의 경적과 함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도민준과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순간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구는 막혀 있었죠. 내가 이런 짓을 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내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뒀지. 도민준의 말에 세리는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오해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눈앞에 묶여있는 최자영, 그리고 들이닥친 경찰들이 모든 걸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야말로 통쾌한 역전의 순간이었고 시청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강세리가 연행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YL그룹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폭로 방송으로 치명타를 입은 황기찬에게 이 소식은 결정타와 같았습니다. 이 사회는 즉각 황기찬의 해임안을 추진했고 그는 회의장을 뛰쳐나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소용없었습니다. 강세리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YL그룹 회장과 내연녀의 추악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기찬은 결국 기자들에게 포위당해 나는 몰랐다. 전부 강세리 짓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세상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동반 추락이었습니다. 한편 강재인 측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호성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며 내 아들을 건드렸으니 끝까지 가겠다고 선언했고 김도윤은 이제 진실을 모두 세상에 밝힐 때라며 기자회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강미라는 이 사진들을 설득해 강규철 회장의 뜻을 다시 세우겠다고 나섰고 결국 네 사람은 한마음으로 YL그룹의 새 시대를 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뜻밖의 러브라인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윤희와 도민준,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선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치킨집 앞에서 빗자루를 건네받으며 스치던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위기 속에서 싹트는 감정, 하지만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은 미묘한 온기였습니다. 반대로 강승우와 도유경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승우는 누나를 정신병원에 보낸 사람이 유경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였고 결국 그녀에게 이별을 고하며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유경의 모습은 오히려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강세리는 경찰에 잡혀가면서도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나는 억울해. 최자영이 내 이름을 빼앗아간 거라고. 모두가 나를 질투했을 뿐이야. 법정에 서서조차 피해자 행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와 증언은 그녀의 거짓을 무너뜨렸고 결국 세리는 감옥에 수감됩니다.
황기찬 역시 더 이상 그룹을 지킬 수 없었고 그와 세리의 동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스캔들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고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세리의 구속 이후에도 여전히 긴장은 이어집니다. 최자영은 납치 후유증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황기찬은 강규철의 비자금을 두고 또 다른 음모를 꾸미며 정호성은 내 아들이라고 외치며 강승우와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려 합니다. 납치에서 가까스로 구출된 최자영은 몸은 안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창고에 갇혀 눈을 가린 채 들었던 발소리, 강세리가 속삭이던 위협적인 말. 이제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내 거야. 그 순간이 자영의 귀 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밤이면 잠들 수가 없었고 불 꺼진 방에서 누군가 또다시 자신을 덮칠 것만 같았습니다. 심지어 평생 아끼던 제인마저 자신의 곁에서 사라질까봐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제인은 그런 엄마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엄마, 이제 안전해요. 더는 세리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자영은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내가 위험해질까봐 무서워. 이 장면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상처를 견디면서도 끝내 딸만을 걱정하는 모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짙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한편 그룹에서 사실상 버림받은 황기찬은 다시 한번 재기의 발판을 찾으려 몸부림쳤습니다. 그가 붙잡은 마지막 희망은 바로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이었습니다. 한밤중 비밀리에 통화를 하던 기찬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조급했습니다. 그 돈만 찾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 사회놈들도 언론도 다 잠재울 수 있단 말이야. 그는 과거 회계 담당자가 은밀히 관리하던 서류와 장부를 뒤지며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을 노리는 이가 황기찬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강세리 또한 구속되기 전 기찬의 통화를 엿들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죠. 그녀의 측근들이 여전히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언제든 비자금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도유경 역시 그 돈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비자금만 손에 넣으면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녀의 욕망은 황기찬 못지않게 날카롭고 집요했습니다. 결국 비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닌 YL그룹 전체의 운명을 뒤흔드는 폭탄 같은 존재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전개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은 바로 정호성의 고백입니다. 82회 예고 속 강승우가 비리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장면. 오성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진정해? 내 아들인데. 순간 주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부자 관계가 분노와 절규 속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승우는 놀란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오히려 깊은 애정과 절망이 뒤섞인 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핏줄의 힘, 아버지의 사랑, 그 모든 것이 뒤늦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고백은 오성과 제인 사이의 관계에도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제인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면 승우 오빠는 내 오빠인 거야? 아니면 가족관계의 진실은 복잡하게 얽히며 앞으로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과연 이 끝없는 싸움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여왕의 집은 매회 예상을 뛰어넘는 전개로 시청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자영 납치 사건과 강세리의 몰락, 그리고 그 반전의 순간을 뇌피셜로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민준의 기지로 강세리가 잡히는 전개,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